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국제학술 세미나장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언어학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중국 학자가 단상에 올라 외쳤습니다. 한글은 조선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명나라가 설계한 것입니다. 그 순간 세미나장은 술렁였고 CNN, BBC, 중국 관영 매체까지 이 장면을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사실은 전 세계 학자들조차 이 거짓 주장을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한글이 탄생한 진짜 이유를 여러분은 모릅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가 세미나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혀 놓았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하버드대 국제학술 세미나장에서 터진 역사적 논쟁,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있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한글의 가치를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제이슨 콜먼입니다. 동아시아 언어학과 문자 역사를 20년 넘게 연구해왔어요. 특히 한글에 관한 연구는 제 학문적 열정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하버드대학교에서 열린 국제 언어학 세미나에서 있었던 일이죠. 하버드 메모리얼 홀은 전 세계에서 모인 300명 이상의 저명한 언어학자들로 가득 찼어요. 이 세미나는 세계 문자 체계의 역사와 발전에 관한 최신 연구를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도 한글의 과학성과 독창성에 관한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었죠. 다음 순서를 기다리며 앉아있던 그때 중국 베이징 대학 리우 교수가 연단에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글은 한국이 만든 문자가 아닙니다. 순간 세미나장이 얼어붙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었죠. 리우 교수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글은 조선이 독자적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명나라 학자들이 직접 조선을 도와 문자 체계를 설계했어요. 이것이 역사적 진실입니다. 세미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언론 기자들은 미리 준비라도 한 듯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장면을 기록했어요. CNN, BBC, 중국 관영 매체까지 국제 미디어가 총출동한 자리였기에 이 발표가 퍼진다면 한글 중국 문자라는 왜곡된 인식이 전 세계에 퍼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혈압이 급상승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글을 평생 연구해온 학자로서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그냥 넘길 수 없었죠. 특히 이 세미나에는 몇몇 한국인 학자들도 참석해 있었는데 그분들의 당혹스러운 표정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정말 이대로 둘 것인가? 이런 역사 왜곡을 그냥 지켜만 볼 것인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나서야 했어요. 제 차례가 오기 전이었지만 토론 시간에 반드시 이 주장에 반박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한글이라는 독창적인 문자 체계에 그리고 그것을 만든 세종대왕과 한국 국민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말이죠. 리우 교수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준비한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한글의 고우 덜이 중국 갑골문의 일부에서 유래했다는 증거입니다. 리우 교수는 한글 자음과 고대 중국 갑골문자 몇 개를 나란히 배치한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억지스러운 비교였어요. 형태적 유사성만 강조한 채 문자의 체계와 원리는 완전히 무시한 것이었죠. 또한 세종대왕은 독창적인 문자를 만들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문화적으로 명나라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었어요. 중국 학자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세미나장에 앉아있던 한국인 학자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들의 분노와 당혹감이 이해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아무도 즉각 반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동아시아 문자의 기원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한국은 단순한 한자 변형 체계를 사용했을 뿐 독자적인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리우 교수의 말에 일부 서양 학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학자들은 그럴듯해 보이는 리우 교수의 설명에 쉽게 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일리가 있는 주장인데 한글이 정말 그렇게 독창적인 문자라면 왜 더 널리 퍼지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들이 세미나장에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속으로 분노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냉정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침착하게 반박할 준비를 했습니다. 리우 교수는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렸어요. 한글은 중국 명나라의 문화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요. 학문의 정확성과 진실을 위해
그리고 한글이라는 위대한 창조물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최대한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사실에 기반한 반박이 필요한 순간이었죠. 저는 마이크가 있는 자리로 걸어가며 동시에 머릿속으로 반박 논리를 정리했어요. 저는 20년 넘게 한글을 연구해온 하버드대학교 제이슨 콜먼 교수입니다. 제 목소리가 세미나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참석자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이후 교수의 얼굴에 약간의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죠.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글은 한자가 아닙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 원리와 목적이 명확히 기록된 문자입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이 문자는 중국의 글자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 만든 새로운 문자라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직접 창제 목적을 밝힌 거죠. 저는 미리 준비해둔 자료를 요청해 화면에 띄웠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원문의 이미지가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참석자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관심을 보였죠. 이것이야말로 한글이 중국이 아니라 조선에서 창조되었음을 증명하는 역사적 기록입니다. 게다가 15세기에 만들어진 문자가 당대 가장 과학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까요? 세미나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두가 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리우 교수는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죠. 리우 교수님은 한글 자음이 중국 갑골룬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형태적 유사성만 강조한 주장일 뿐 한글의 체계적 원리를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한글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문자입니다. 이런 창제 원리를 가진 문자는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저는 한글의 자음 구조 원리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중들의 눈빛이 점점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호기심, 놀라움, 그리고 존중의 빛이 그들의 눈에서 보였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다른 문자를 모방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원리로 만들어진 혁신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학문적으로 이미 충분히 증명되어 있어요. 세미나장의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 차례가 아니었지만 진실을 밝히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리우 교수의 주장에 본격적으로 반박하기 위해 한글 창제의 원리를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제 목소리에는 더 많은 자신감이 실렸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훈민정음 해례본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고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것이고 으은 입을 다물었을 때의 형상, 놓은 혀가 잇몸에 닿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저는 화면에 한글 자음의 창제 원리를 보여주는 그림을 띄웠어요. 청중들이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한글의 모음은 천지인 철학의 기반에 만들어졌습니다. 는 하늘천, 은은 땅지, 이는 사람인을 상징해요. 이런 체계적인 철학적 바탕을 갖춘 문자는 세계 문자 역사에서 유례가 없습니다. 저는 한글 모음의 조합 원리까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모음이 어떻게 기본 요소의 조합으로 다양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인지 보여주었어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계된 문자는 인류 역사상 단 한 개뿐입니다. 바로 한글입니다. 다른 문자들은 대부분 자연 발생적으로 진화했거나 이전 문자를 차용해 변형시킨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한글은 처음부터 과학적 원리에 따라 설계된 인공 문자입니다. 이 말에 서양학자 한 명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중국 문자는 어떻습니까? 저는 냉정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중국의 한자는 그림을 변형해 만든 표의 문자입니다. 물론 그 자체로 훌륭한 문자 체계이지만 한글처럼 과학적인 구조를 가진 문자와는 전혀 다르죠. 한자는 각 글자가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지만 한글은 소리를 표현하는 체계적인 알파벳입니다. 저는 한글의 또 다른 독창성을 강조했어요. 한글은 또한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자와 창제 연도, 그리고 창제 원리가 모두 명확하게 기록된 문자입니다. 1443년 세종대왕이 직접 주도해 만들었고 1446년에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반포되었어요. 세미나장의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제 설명을 들은 학자들의 표정이 호기심과 존경으로 바뀌어갔어요. 이제 한글이 얼마나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인지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제 설명이 진행될수록 서구학자들의 반응이 눈에 띄게 변했어요. 처음에는 의구심을 품던 표정들이 놀라움과 감탄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한 노르웨이 출신 언어학자가 손을 들었어요. 콜먼 교수님, 정말 놀라운 설명입니다. 이런 문자가 15세기에 이미 존재했다니 믿기 어렵군요. 현대 언어학에서도 이렇게 체계적인 문자 설계는 찾아보기 힘든데 말이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15세기 당시의 다른 문자들과 비교해보면 한글의 혁신성은 더욱 두드러져요. 이 시기에 유럽에서는 로마자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고
다른 지역에서도 기존 문자를 약간 변형해 사용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완전히 새로운 원리의 문자를 창제했어요. 미국의 저명한 문자학자 마이클 브라운 교수도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글에 대해 깊이 연구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 콜먼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니 정말 연구해볼 가치가 있는 문자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15세기 조선에서 이런 혁신이 가능했는지 정말 궁금하군요. 세미나장의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많은 학자들이 한글의 독창성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리우 교수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콜먼 교수님, 조선이 독자적으로 이 문자를 만들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문헌상의 기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국 학자들의 도움 없이 이런 혁신적인 문자를 만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한국에는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문자 창제 과정과 원리가 상세히 기록된 문서죠. 여기에는 한글 창제의 모든 과정이 기록되어 있으며 중국 학자들의 개입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글자가 아닌 우리의 새로운 문자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어요. 이어서 저는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리우 교수님, 중국에는 이와 같이 한자의 창제 원리와 과정을 기록한 문서가 있습니까? 중국이 한글 창제를 도왔다는 기록이 중국 측 문헌에 있습니까? 리우 교수는 말을 잃었어요. 그는 그런 증거를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리우 교수는 명백히 당황했지만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는 화가 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상당히 붉어져 있었죠. 그렇다면 한글이 그렇게 뛰어난 문자라면 왜 세계적으로 더 널리 퍼지지 않았습니까? 왜 한국에서조차 20세기까지 한자를 주로 사용했을까요? 만약 한글이 정말 그렇게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문자라면 중국이나 일본도 채택했을 것입니다. 리우 교수의 질문은 도전적이었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 질문은 제가 수년간 연구해온 주제였으니까요. 저는 강단 있는 목소리로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의 지배층이 오랫동안 한자의 권위를 유지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한글은 처음에 언문 또는 암클이라 불리며 서민들을 위한 문자였어요. 한자를 사용하던 양반 계층은 이를 저급한 문자로 여기고 억압했습니다. 문자의 우수성과 그 문자의 사회적 지위는 별개의 문제죠. 저는 한글이 억압받았던 역사적 맥락을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게다가 조선은 오랫동안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중시했고 중국 문화에 대한 존중을 표하기 위해 공식 문서에 한자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적, 정치적 선택이었지 한글의 가치와는 무관해요. 세미나장의 서양 학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문화적 권력과 언어 정책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제야 이해가 되는군요. 문자의 우수성과 그 사회적 수용은 별개의 문제죠. 영국의 한 언어학자가 말했습니다. 리우 교수는 마지막 시도를 했어요. 하지만 한글의 자음과 모음 일부는 분명히 중국 문자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고 모음은 우주의 원리 천지일을 상징합니다. 중국 문자와는 완전히 다른 원리로 만들어졌어요. 형태적 유사성을 근거로 영향관계를 주장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리우 교수와 그의 지지자들은 더 이상 반박할 논리를 찾지 못했어요. 세미나장은 이제 완전히 한글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중국 측 학자들의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한국인이 아닙니다. 미국 학자로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글을 연구해왔어요. 그리고 그 결과 한글이 세계 문자 역사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과학적인 문자 중 하나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제 말에 세미나장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세미나는 이제 완전히 제 페이스로 넘어왔어요. 저는 한글의 과학성과 독창성을 더 깊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글이 현대 언어학적 관점에서 얼마나 앞서 있었는지 강조했어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명확히 구분하고 소리의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18세기 이후에야 서양 언어학에서 정립된 개념이에요.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은 500년 앞선 언어학적 통찰을 가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저는 화면에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의 자음 체계를 비교한 표를 띄웠어요. 놀랍게도 두 체계는 상당히 유사한 분류 방식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글의 자음 체계는 현대 언어학의 음성학적 분류와 거의 일치합니다.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에 따른 분류가 15세기에 이미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청중 중 한 음성학자가 감탄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현대 음성학이 19세기 말에서야 체계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글은 시대를 훨씬 앞서간 문자 체계군요. 저는 이어서 한글의 실용성과 배우기 쉬운 특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단 몇 시간 만에 기본 원리를 배울 수 있을 정도로 논리적이고 직관적입니다. 세종대왕의 말씀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에 배우면 저녁 전에 깨우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는 것이 과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저는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었어요. 영어권 학생들도 단 몇 시간 만에 한글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간단한 단어를 읽을 수 있게 되었죠. 게다가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 중 하나입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모든 음절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 입력이 매우 효율적이에요. 한글 자판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타이핑 속도를 낼 수 있는 문자 체계 중 하나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강조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제 한글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세미나장에 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많은 언어학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리우 교수와 그의 지지자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저는 그들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승리가 아니라 진실의 승리였으니까요. 오늘의 토론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학문적 연구는 정치적 주장이나 민족적 자부심에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 사실과 역사적 증거에 기반해야 해요. 제 말에 청중들은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냈어요. 이날의 토론은 분명히 세미나의 하이라이트가 되었습니다. 한글이라는 위대한 문자 체계의 진정한 가치가 국제학계에서 재평가되는 순간이었죠. 세미나 다음 날, 저는 호텔 로비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CNN이 대형 화면에서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어제 있었던 세미나의 내용이 메인 뉴스로 보도되고 있었죠. 한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인정받다. CNN 앵커는 하버드 언어학 세미나에서 있었던 열띤 토론과 그 결과를 상세히 보도했어요. 특히 중국 측의 주장이 완전히 반박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죠. BBC와 다른 국제 매체들도 비슷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어요.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과 미디어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내심 기뻤지만 동시에 큰 책임감도 느꼈어요. 콜먼 교수님, 워싱턴 포스트입니다. 한글에 관한 특집 기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저는 기꺼이 수락했어요. 이것은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좋은 기회였으니까요. 그날 오후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한글의 역사적 중요성과 그 과학적 원리를 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인류 문자 역사에서 가장 혁신적인 발명품 중 하나예요. 디지털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하는 문자죠. 인터뷰가 끝난 후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바로 리우 교수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제와는 사뭇 달랐어요. 적대감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콜먼 교수님, 잠시 시간 있으십니까? 저는 그를 호텔 라운지로 안내했어요. 리우 교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의 논쟁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너무 정치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던 것 같아요. 학자로서 객관적 사실을 더 중시했어야 했는데, 저는 놀랐지만 그의 솔직한 태도에 존중을 표했어요. 학문은 항상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모두 때로는 자신의 편견에 사로잡히기도 하죠. 리우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은 제가 한글에 대해 더 배우고 싶습니다. 혹시 교수님의 연구 자료를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이것이 단순한 학문적 논쟁을 넘어 더 큰 변화의 시작임을 느꼈어요. 한글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계기였죠. 그로부터 몇 주 후 저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요청받았고 한글학회와 국립국어원에서도 초청을 받았어요. 한국 방문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는 예상치 못하게 많은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콜먼 교수,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기자가 외쳤습니다. 저는 쑥스러움을 느꼈어요. 저는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한글은 그 자체로 위대한 문화유산이에요. 서울대학교 강연장은 학생들과 교수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한글의 우수성과 세계 문자 역사에서의 의미에 대해 강연했어요. 강연이 끝나고 나서 한 노교수가 다가왔습니다. 콜먼 교수님, 당신 덕분에 우리 한글이 세계적으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문화적 자부심을 되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것은 단순한 학문적 성과를 넘어 한 민족의 문화적 자긍심과 연결된 일이었으니까요. 귀국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문자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문화적 정체성의 핵심 요소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그 자체로 한국의 혼과 지혜가 담긴 위대한 유산이었어요. 지금 전 세계 대학들에서는 한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어학, 문자학, 디자인 분야에서 한글의 원리를 적용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죠. 한국의 위상은 이제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문화와 지식의 강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은 500년이 지난 지금 마침내 세계가 인정하는 인류 최고의 문자 체계로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작은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무한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한글은 이제 세계의 문자입니다. 인류 지식의 보물이죠. 한글, 그리고 한국의 위대한 역사, 그 가치를 인정받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세계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습니다. 500년 전 세종대왕이 꿈꿨던 세상은 이제 국경을 넘어 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한 나라의 정신과 철학, 그리고 자부심이 담긴 유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여전히 진실을 왜곡하려는 움직임은 존재하고 우리는 그럴 때마다 더 크게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한글의 위대함을 알리는 작은 실천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있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글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